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부동산 세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비과세와 감면,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표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테요. 특히 이제 비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었던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내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가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러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그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과세랑 감면의 차이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비과세라는 것은 뭐고, 또 감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비과세는 과세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감면은 일부러 깎아준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감면이 우리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0년짜리 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10년 후에 팔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10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 감면한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건데 그럼 비과세랑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럼 비과세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100분의 100이라고 감면하는 이유는 뭘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과세라는 것은 일단 국가의 과세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의 과세권이 없다. 그럼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세권이 없는 거고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의무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감면은 100분의 100 감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 원래는 과세를 하는 건데 어떠한 특정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은 너는 감면을 얼마를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권은 있고 과세권이 있는 한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 신청은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알아서 당신은 감면 대상이군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면 그냥 과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서 해야 됩니다. 찾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감면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럼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비과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일단 신고를 안 했어요. 비과세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거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고를 해보고, 그죠? 신고 의무 없지만 신고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비과세는 아예 세금이 없는 거고요. 감면 100%도 세금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일정 부분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표현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를 합니다. 물론 8년 자격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세금 안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도세가 감면됐으면 감면된 세액의 20%는 어떤 세금이든 하여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농특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어쨌든 세금 납부는 20%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거를 샀다 팔았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남았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비과세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도 안 된다. 빵원. 그죠? 1억 정도 세금을 낼 게 있었는데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 감면자는 어떻게 되냐면 1억을 내야 되는 건데 100% 감면. 그러면은 빵원이에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나올 게 없어. 그러나 1억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20%는 농특세 항목으로 이 1,000만 원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 감면과 비과세가 똑같을 수가 없죠. 실무적으로도.
그죠? 실무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 비과세는 아예 안 내는 거다. 하지만 감면이라는 것은 감면된 세액에서 20%를 납부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100% 감면과 비과세가 결국은 실무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도 20%의 세금을 더 낸다. 더 좋은 건 뭐다? 비과세가 제일 좋은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비과세 감면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기준입니다. 요런 것들 뭐 민감하신데, 사실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 기준에서 자,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세대주인 경우는 뭐 그냥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결혼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뭐 세대주가 이제 세대 분리 요건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이냐, 40세 이상이냐, 30세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출처 조사 기준이 틀립니다. 그럼 나이가 많거나 세대주가 될수록 더 높아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나이가 많을수록 자산이 그만큼 더 모이니까 넌 이만큼 정도의 자산을 사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주택 같은 걸 보게 되면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자는 2억까지, 세대주이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4억까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너는 조사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세대주인자보다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인 자는 1억 원, 40세 이상인 자는 2억 원, 기타 채무는 뭐 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부동산이니까 주택만 보겠습니다. 30세 미만인 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밖에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뭐 30세 미만인 자가 5천만 원 모으기도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여하튼 이런 형태로 조사 기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주택 가격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출처조사 기준주 제가 볼 땐 좀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떠나서 그럼 이거 넘어가는 주택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 자금 출처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99%는 다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출처 조사 기준의 요 미만이라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100% 안전한 겁니다. 예, 기준 절대 안 나와요. 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넘어갔어. 세대주임에서 30세 넘어갔는데 내가 뭐 3억 5천짜리 주택을 샀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느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사 대상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국세청 인력이 뭐 수십만 명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갔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예, 쫄 필요 없고 이 국세청에서도 조사하는 어떤 기준은 뭐 나름대로 이게 뭐 있겠습니다만 좀 터무니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데 뭐 10억짜리 주택을 가졌다든가. 뭐 군인 신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병, 군대 가 있는데 뭐 주택을 갑자기 구입한 이력이 있다든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예. 이런 경우들. 그죠? 20대 초반에 어떤 대학생인데, 뭐 갑자기 고가주택을 구입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 조사 대상이 되겠고요. 예, 또 자산이 좀 많은 쪽 위주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죠? 똑같이 털어가지고 많이 털리는 놈한테 아무래도 조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재산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예, 재산이 적은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네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예, 요즘 뭐 부동산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넘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출처 조사 기준이 나이에 따라, 그 다음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비과세 감면의 차이점은 감면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를 부과하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에서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그 다음에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에는 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요청으로 매주 첫 번째 주 토요일은 이제 2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쪽이고 문의 전화는 02-542-0086으로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세미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절세 전략, 세금에 관련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지난주 세미나는 우리 한강변 중공업지 핵심 투자처 분석이었고, 다음 주 세미나는 아마도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하는 세미나는요. 지금 촬영 일자가 11월 14일인데
11월 15일 날 세미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절세 전략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요 02542-0086번 저희 연구소 전화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금 아마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 관련된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